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세 네, 2편한 3차 4차 실제 옥정 주민을 양도세를 가지고 네, 오늘 풀어보려고요. 우리가 조정지역이 되면서 중간에 조정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어렵고 헷갈려하고 이 사례를 찾기가 되게 쉽지 않아. 네, 그래서 정말 옥정 신도시에 맞춘 음, 요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사례를 한번 보시죠. 뭐 음, 여기 네, 경기도 포천 네. 2009년에 취득을 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2014년에 또 포천의 비조정 지역에 비조정 지역이네요. 취득을 하셨어요. B주택을. 그리고서 이분이 이제 옥정이 뜨기 시작하니까 네, 2편한 3차를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요 2편한 3차 2017년 6월 네, 요 당첨을 시키셨습니다. 네. 당첨인지 줍줍인지는 저도 명확하진 않아요. 날짜를 보니까 줍줍이네요. 아 그래요? 네. 하여튼 그래서 원매자입니다. 네. 원매자가 아니지 원 분양자예요. 전매자가 아니고 원 원분양자. 그 다음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요심이 또 나지 뭐야? 그래서 2편한 세상 4차를 또 받으셨습니다. 네, 요것도 쌌거든. 네, 그래서 요거는 2018년 4월에 당첨을 시키셨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더 이상 주택은 사지 않고 2편한 세상 3차가 2019년 3월에 취득을 했죠. 잔금을 네. 지급을 했죠. 이제 잔금.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이 된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얘는 실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2편한 세상 4차 20년 9월에 또 잔금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분양권 상태에서 이제 주택인 상태가 된 거죠. 그렇죠. 요것도 실거주는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요 이후에 좀 문제가 생기죠. 네. 조정 지역. 여기 보시면 2020년 6월 17일에 네, 얘가 조정지역이 됐어요. 네, 그래서 관보 공고는 6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얘 잔금을 하기 전에 조정지역이 된 거예요. 2편 4차를 잔금을 하기 전에 조정지역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분이 21년 2월에 포천에 비조정 네. 지역 걸 처분을 했고 양도세 내시고 과세했습니다. 이건 네. 당연히 과세고요. 다 그다음에 주택자이기 때문에 예. A주택 요것도 비조정 지역에 있는 걸 21년 4월에 처분했습니다. 역시 네. 과세가 나갔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편한 사 요거 한번 볼게요. 이제 이편한 세상 요렇게 오면 되죠. 이게 화면에서 글자가 잘 보일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요 두 개가 남은 거예요. 지금 네, 이편한 세상 3차, 네. 4차. 분양권에서 실제로 주택이 된 취득을 한 3차와 4차가 남은 건데, 네. 그렇다 그러면 이 경우 C주택과 D주택 음,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네. 그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네. 실거주 요건은 어떤지 네. 요거를 보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C주택을 먼저 팔면 네. D주택은 제일 나중에 취득한 게 2편한 4차 D주택이니까 C주택을 먼저 처분을 하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돼요. 네. 이게 당연히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17년 요게 중요한데 17년 8월 3일 이전 분양권이에요. 네. 얘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죠. 실거주 그러니까- 안 하고 처분하셔도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편한 세상 3차 2019년 3월 분양권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해서 이제 주택으로 바뀌었거든요. 이제 완전히 네. 취득하게 된 거예요. 음, 실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돼서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D주택, 요 D주택은 또 달라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편한 3차를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은 D주택 하나가 남은 거죠. 그렇죠. 이제 요거 하나 남은 거예요. 만약에 처분했다 그러면 네. 그러면 4차가 남는데 얘는 2020년 9월 잔금을 지급을 했고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얘 원 분양권은 언제 취득을 한 거냐면 2018년 4월에 취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17년 8월 3일 네. 여기 보시면 2017년 8월 3일 이전 분양권은 거주 의무가 없어요.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네. 그런데 2017년 8월 3일 이후 분양권을 매입했다 그러면 혹은 당첨이 됐다 그러면 얘는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네. 단 무주택자 분들만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네. 그 외에 유주택자 분들은 당연히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D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처분을 하면 당연히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D주택.
D주택은 17년 8월 3일 이후에 했고 유주택자였잖아요. 그래서 요 D주택은 2020년 9월에 잔금 지급을 하고 취득한 D주택은 당연히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실거주를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최종 1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를 하셔야 돼요. 팔기 전에 처분하기 전에 언젠간 실거주를 하면은 비과세를 받는 거고. 그렇죠. 실거주를 안 하면 비과세를 못 받는 거죠. 요게 지금 다소 복잡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 파트를 한번 나눠 볼게요. 굳이 구분을 져주면, 자,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구분을 한번 져볼게요. 자, 요렇게 요거는 기존 주택이죠. 네. 기존 주택인데 비규제 지역에 네, 있던 것이고 비규제 지역. 2009년, 2014년이에요. 네. 이때는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이 없었던 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다주택자. 네. 이 상태에서 이편한 3차와 4차 분양권을 이제 당첨을 시키고 가서 줍줍에 주워 오셨습니다. 네. 요렇게 두 개를 주워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 분양권들을 전매하지 팔지 않고 요거를 또 그대로 잔금을 다 치셨습니다. 네. 그래서 등기를 치셨죠. 나 같아도 칠 거야. 워낙 싸니까. 그쵸. 네, 그래서 요 두 개를 다 잔금을 치우셨어요. 네. 이렇게 됐을 적에 조정지역이 우리가 6월 17일에 조정지역 발표가 되고 관보공고가 6월 19일에 있었는데 요 6월 19일이 조정지역 이제 기준일입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요 두 개의 주택을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요 두 개의 주택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였거든요. 그런데 요 기존 주택 요거 포천에 있는 거 두 개 비조정 지역. A와 B 음. 요 주택들을 둘 다 처분을 하고 물론 당연히 과세였습니다. 네. 양도세를 내고 처분을 하고 했을 적에 요 주택 두 개 얘 주택 두 개 요거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느냐, 한시적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느냐. 네. 당연히 된다였습니다. 여기 그쵸. 이제 김도용 세무사님이 요걸 해석을 해주셨고 그 해석한 내용이 포천에 있는 두 주택을 처분하고 요 두 주택만 남았을 적에는 일시적 2주택이 해당이 되잖아요. 요건이 네.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C주택을 먼저 처분 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을 하고 네. 당연히 비과세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C주택은 17년 8월 3일 이전 분양권으로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D주택은 분양권 자체가 2018년이기 때문에 17년 8월 3일 이후고 또 유주택자였어요. 네. 그래서 실거주 의무는 요 D주택에만 있고 2편한 4차죠. 2편한 3차는 그 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다. 즉 그래서 지금 현재 실거주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얘를 먼저 팔더라도 한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돼서 얘는 비과세. 네. 얘는 꼭 실거주를 해야 된다. 나중에 팔 적에 최종 1주택만 남는 거잖아요. 얘만 남으면 네. 실거주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D주택은 거주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팔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또 한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또 팔면 얘도 또 비과세가 됩니다. 단 실거주 의무는 채우셔야 돼요. 2년. 네. 양도 차이 굉장히 크잖아요. 3차도 그렇고 4차도 그렇고. 이제 양도세 잘못 계산하면 한 1억 5천 이상 날라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분하기 전에도 확인하셔야 되시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을 한다라고 해도 한번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요 직접 사례를 요렇게 다이어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이 팔기 전에 요렇게 양도세에 대한 판단을 한번 구해보고 처분을 한다 그러면 이거 잘못 판단하면 1억 5천 이상 나가요. 왜냐하면 많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비조정 지역에 있는 포천집을 먼저 처분을 했기 때문에 양도세를 저렴하게 더 이렇게 조금 과세를 한 거였지. 그렇죠.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먼저 처분했으면 양도세가 많이 어마어마했죠. 나오는 거죠.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순서도 비조정 지역에 있는 걸 먼저 처분을 하고 조정 지역에 그다음, 있는 걸 비과세를 처분을 받고. 해야 되는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집을 처분해야 될지 요거를 본인들이 판단을 하셨다 해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처리를 하셔야 되세요. 그렇죠.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이 맞는지를 두드려 보고 가시면 지금 우리 3차, 4차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에. 이게 양도세 자체가 중과까지 붙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잘못 판단한다 그러면 돈이 뭐 1억 5천에서 2억 이상 날라갑니다.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부터 확인을 하시고 처분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운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비조정 지역 일정이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3차를 샀는데 4차가 더 좋아 보이네 또 샀거든. 마구 샀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가장 안 오른 포천 지역 가장 안 올랐잖아요. 요거를 과세, 뭐 이거 양도세 얼마나 됐겠어요, 그죠? 과세를 다 하고 가장 많이 오른 거. 이편한 옥정 신도시 이편한 3차, 4차를 비과세 받는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분은 좀 초기에 구입을 하신 거잖아요. 옥정 신도시에서. 그래서 좀 초기에 구입하신 분들은 그래도 간단간단하게 가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대방, 네. 뭐 중흥, 대방 2차, 제일 풍경채, 해천 대방까지 이렇게 분양권과 기존 주택을 가지신 분들을 하나씩 계속 풀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 보시고 다른 데를 거는 안 할 거예요. 옥정 거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중간에 조정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조정 지역에 있을 때 분양권을 3개, 4개씩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자식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조정 지역이 바꾸고 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이제 하나 팔면 양도세가 뭐 70%까지 나오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옥정 신도시의 사례들만 모아서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김도영 세무사님께서 계속 저희들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 양도세 계산해달라고 그러면 김도영 세무사님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김도영 세무사님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김도영 세무사님이 양도세에 대한 판단을 해서 네. 여러분들한테 보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네, 이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재미없죠, 양도세가? 근데 돈에 관한 일이라서 이거 어렵고 재미없고 귀찮다고 딱 하는 순간 억대가 날아갑니다. 집값이 별로 안 오른 지역은 큰 사당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양주처럼 2배가 오른 곳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골치가 아픈 게 이게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분양권인 상태에서 조정지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러다 보니까 엄청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져서 저희들도 이렇게 그리지 않으면 정신을 잃어요. 이게 보니까 왜 손님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세무사마다 갔는데 말들이 틀리다. 왜 그런지 이제 알았어요. 네. 이렇게 딱 그려놓고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취득세 기준 또 다르지? 네. 실거주 요건 다르죠? 그 다음에 지금 조정지역 2021년 6월이 지났잖아요. 또 판단이 또 달라요. 네, 네. 만약에 내가 2주택자였는데 하나를 팔았어. 근데 과세가 됐어. 그러면 보유기간을 다시 산정합니다. 거주 의무 기간도 다시 산정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은 서류를 갖고 와서 설명을 또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또 우리 일반 손님하고 세무사님하고 직접 얘기를 하면은 서로 대화가 안 돼.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아.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해석이 필요해. 우리는 분양권을 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무사님들은 21년도 이전 거는 집으로 안 봐요. 언제 보냐 이렇게 취득했을 적에 요거를 네.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양권을 취득했는데요. 그러면 세무사님은 이렇게 봐요. 아 잔금 다 지급하고 집 됐구나, 중국 났구나 이렇게 본다고.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안 계신 세무사님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분양권이 여기는 죽죽도 있었고 뭐 경쟁도 나왔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으니까 그게 포기. 언제 분양을 했고 뭐 한지 모르니까 잘 안 하려고 또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잘 안 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미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지역에 있는 건 요 지역에서 요 지역에 대한 양도세만 판정하신 분들이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도영 세무사님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돼요. 일반 매매가 아니고 분양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쓸데없는 소리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게 잘못 판단하면 집 한 채 값이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꼭 여러분들 양도세에 대한 판단은 2번, 3번 돌잘도 두들겨 봐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유료 상담을 양도세를 여러 건을 접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좀 해당이 되시는 분들 걸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죠. 네, 그래서 요게 비교적 간단한 케이스였습니다. 네. 이거보다 복잡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쵸.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